네, 반갑습니다. 메이팜 소프트의 김영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 인공지능 AI 관련된 AI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러니까 특정한 모델을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최근에 느꼈던 건 아시겠지만 제가 경험상 6년 전에 OCR 기술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표 말씀해 주셨지만 표에서 표에 있는 값을 키밸류로 뽑는 것들을 제가 정부 과제로 수주해서 2년을 개발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에서 이미지를 그러니까 표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안에 표의 병행 그러니까 그 합쳐진 부분 다시 풀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요즘에 작년부터 나온 GPT가 그냥 표 인식 다 하고 놓으면 뭐 다 찾아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때 뭐 정부 과제의 세금을 제가 잘못 쓴 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 제품도 만들긴 했지만 요즘에는 GPT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에 개발자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정말 개발하는 것이 맞은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하는 것인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모델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저희가 하는 일하고 그리고 저희가 해결했던 그 사례 좀 위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품 그 회사 소개하고 마지막에 데모 간단히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이팜 소프트는 팜이 들어가니까 보통 그 스마트 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의미를 부여한 건 가능성 있는 공간이라고 메이팜 소프트입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팜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서요. 그 쇠고기 이력 추적제하고 인도네시아는 닭을 잡아서 가지고요. 좀 짐승에 좀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2016년 설립을 해서 8년째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제품은 그 크게는 텍스트를 다루는 엔진하고요. 이미지 관련된 제품 총 4개가 있고요. GS 인증을 다 획득해서 현재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으로는 저희가 그 데이터 수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 모아줌이라고 클라우드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하고 또 그 이제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티카톡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형태로 챗봇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챗봇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그 챗봇은 사실 3년 전 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챗봇의 생각을 머릿속에는 그냥 GPT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그 딸하고 베트남을 갔다 왔었는데 제가 발에 질환이 좀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있고 오른쪽 인대가 좀 안 좋아서 신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베트남에서 3만 원짜리 제 인생 신발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GPT가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봇을 만들 때 모든 걸 GPT를 만들면 기본 적어도 뭐 서버값까지 포함하면 2억 이상 기본 들지 않을까요? 거기 LLM을 클라우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인베딩하고 팩터하고 서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비는 좋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 장표인데요. 그 마지막에 2번까지 앞에 있는 A, B, C, D가 제가 8년 가까이 챗봇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오는 방법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봇을 만들 때 그 고객사분들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챗봇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는 4가지로 저는 구분을 해요. 방법론을. 그 첫 번째는 DB 기반.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기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 데이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화도 잘 돼 있고 키밸류도 잘 돼 있고 사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DB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챗봇 서비스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 정의는 우리는 데이터도 없고 엑셀도 없고 그냥 사람 머릿속에 있어 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하나씩 만드는 방법. 이 B번의 그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는 즉답이나 의도 정의를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FAQ나 QA 데이터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DB도 되어 있을 수 있고 고객센터에 있는 상담원분이 엑셀로 정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10번 즉답과 의도 정의를 통해서 챗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D번은 만약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챗봇이 나올 걸 미리 알고 대화를 모아놨다면
대화 자체를 학습해서 딥러닝 학습 모델로 챗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지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D는 실은 서비스나 아니면 카톡 같은 그 챗봇을 만드는 업체 말고는 대부분 D는 쓰기가 힘든 거긴 합니다. 이제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LLM하고 이제 SLLM 연계인데요. 그러니까 LLM은 연계이고 SLLM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회사들은 SLLM 받아다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파운데이션까지 아니지만 모델을 만들어서 챗봇 서비스 할 수 있는 정도의 오픈 소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 B, C, D까지는 좀 클래식한 방법의 챗봇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축 방법론이었습니다. 근데 E가 나오면서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SLLM, 라지 랭귀지 언어 모델로 챗봇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모든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DB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정의 아니면 엑셀 또는 SLLM이나 챗봇 데이터를 통해서 챗봇을 구축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방법론을 모두 화면으로 구현할 수 있는 위주익 기능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사용자 클릭만으로 DB를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엑셀이나 아니면 시나리오 정의를 통해서 챗봇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제품 추가 기능으로는 그 스크립트 이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사이드 뷰가 채팅창이라는 건 실은 잘 만들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웹페이지를 챗봇으로 다 서비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국민이든 아니면 소비자든 간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찾으라고 홈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실은 챗봇으로 다 제공하면 큰 화면의 데이터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화면이. 그래서 저희가 채팅창에 인사이드 뷰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질의응답을 했던 그 FAQ나 아니면 기능들 그 대화들 중에서 저희 추천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FAQ를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챗GPT라든가 언어 모델 연동할 수 있는 페이지로 쉽게 인사이드 뷰 형태로 이렇게 스크롤돼 가지고 나오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치마킹한 챗봇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챗봇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상담사를 직접 연결해서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LM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SLLM을 이제 출시 직전에 있는데요. 그래서 LLM 연동 기능까지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LLM은 너무 서비스가 다양하잖아요. 네이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GPT는 기본으로 있고요. 근데 중요했던 건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LLM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사용자가 정말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생각한 게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그 언어 모델에 넣었을 때 인풋하는 그 과정, 또 하나는 프롬프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챗봇 서비스를 빌드할 때 관리자의 지식만으로 프롬프트를 만들면 그 챗봇의 품질은 그 챗봇 서비스를 만든 관리자의 수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관리 기능은 다양한 내부 사용자들이 동일한 주제나 아니면 유사한 주제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중에 배포할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게 프롬프트 관리 기능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그러니까 LLM 사용량 통계 이거는 뭐 정확할 수 없긴 하겠지만 토큰을 계산해서 LLM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레퍼런스 그러니까 몇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세종시 과제에 선정이 돼서 초거대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저희 SLLM이 아니고 출시하기 전에 작년부터 작업을 했으니까요. 네이버 클로버 X를 통해서 그 세종시 초거대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종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들, 뭐 교통, 뭐 도서, 민원, 행정복지, 재난 등에 대한 것들을 네이버 클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 구축하는데요. 근데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을 수주했을 때 의미를 부여했던 건 자체적으로 SLLM을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네이버 하이퍼클러버는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대화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주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키는 대부분 이제 네이버 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년 전이죠. 이거는 이제 LLM 나오기 전에 챗봇 서비스인데요. 국세청의 ICR 챗봇이라고 해서 취업 후 그러니까 그
학자금 대출 받은 분들이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IC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끝난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지원 서비스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분들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 지금은 2개 정도 카테고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가하고 그 근무인가요? 하여튼 2개 카테고리고 있고 올해 다른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확장하려고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챗봇 서비스를 설명드렸고요. 이번 그 발표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죠. 앞에 그 세션에서 말씀해주신 국방 쪽도 있고, 뭐 헬스케어 아니면 자율주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비전 제품을 만든 게 한 3년 됐습니다. 이거는 비전 중에서도 저희가 사람을 측정하는 모델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사람의 액션을 파악하고 그리고 밑에 옆에 있는 뭐 이미지 검출과 추가, 뭐 분류 이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비전 쪽 솔루션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쪽에서도 최근에 그 전시하고 그 교육하는 대학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학습 집중도입니다. 그 코로나를 다 경험하셨지만 아직도 코로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코로나 때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학교를 못 가고 혼자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회사에 가고 선생님은 안 계시고 아이들이 혼자 패드나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건 죄송합니다. 굉장히 혼자 잘하는 친구들 뭐 상위 레벨 말고는 굉장히 수업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코치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쉽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따라오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집중도 분석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넣었던 기술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비주얼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저를 쳐다볼 때 이 화면을 보시기도 하지만 저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영상에서, 교육용 영상에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건 2가지로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납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보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판서하는 부분을 보는 거, 이 2가지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이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를 얻을 수 있는 게 시선의 움직임, 동공에 있는 시선의 움직임, 그리고 감정의 변화,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스켈레톤을 웹카메라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그래서 자세 분석, 감정 분석, 그리고 몰입도,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선생님이 어떤 그 강의를 했을 때 어느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판서라든가 어떤 표정에 학생들이 반응하는지를 체크하는 걸 인게이지먼트 분석이라고 하고 있고, 감정 칠종과 자세 칠종과 시선의 좌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물론 이제 그 관리자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리자 모드에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나의 영상 콘텐츠를 올려서 학습을 관리하고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영상이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학습사 분석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제품으로 납품된 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비상교육에 있는 YG 캠프에 아이들 공부하는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주로 쓰고 있는 패드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체크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서비스는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위해서 아이의 그 카메라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의 감정을 파악해서 혹시 슬프거나 노엽거나 화가 나거나 역겨운 표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라고 코칭해,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인터랙션하는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패드 앞에 앉아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멀리 앉아 있으면 좀 가까이 와,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눈이 나빠지니까 좀 뒤로 멀리 앉아 있을래? 이렇게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2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청하고 있는지,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졸고 있는지 판단하는 7개 자세를 통해서 이 학생이 온라인 그 영상 수업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의 그 집중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교원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기술개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원대학교는 선생님 양성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요즘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선생님의 티칭하는 방법을 알려줄 선생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대학교는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때 티칭하는 수업을 받거든요. 그럴 때 이 선생님이 될 이 학생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칭하는 선생님을 카메라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몸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학생들 교실을 상상해 보면 선생님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계속 직접 터치해 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카메라로 선생님의 그 티칭하는 스킬을 키우는 제품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불량 탐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중요했던 건 아노말리 디텍션은 뭐 비전 쪽 기술이 있으면 다 하시잖아요. 학습 데이터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점을 뒀던 건 광학 렌즈 가공인데요. 렌즈를 가공하는 요 그 끝에 있는 툴이 다이아몬드 툴로 되어 있고 이게 고장이 나면 기계까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이 가공하는 머신이 한 5대가 있는데 여기에 한 명씩 앉아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산 물량이 들어오면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버튼을 눌러서 꺼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불량 탐지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중요했던 사항은 저희가 아노겐 모델을 써서 불량 학습 데이터를 생산시켜서 그걸 불량을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건 그 툴의 형태가 깨지는 것도 있고 고객은 보통 툴의 형태가 깨지면 불량을 생각하셨지만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빛이 변합니다. 반사면에 빛이 변해서 이렇게 빛이 변했을 때 불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불량 탐지를 할 때 빛까지 보는 투 트랙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메이팜 소프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